데이비드 베컴의 딸 하퍼의 방도 풍수사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남동 같은 경우도 전체 단지와 어떤 주거 지역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압구정이나 청담동 이런 쪽은 수기가 강한 동네니까 그쪽 지역 중에서 찾는 것도 방법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저는 풍수, 건축, 음향, 오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라는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과 나 사이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연과의 어떤 조화, 자연스러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나와 공간 사이에서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맥락적으로 어떤 공간에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역할과 기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이나 아파트나 어떤 공간을 찾을 때도 주변과의 컨텍스트를 생각한 어떤 맥락적인 조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수는 동양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합리적인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유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베컴의 딸 하퍼의 방도 풍수사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풍수를 활용해서 물이 있는 자리에 입지를 둔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물길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풍수라는 것이 현대에서는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또는 입지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세 곳이 꼽혀요.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이 꼽혀요. 요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뒤에 산이 있다거나 안정감이 있고 강을 바라보는 자리, 또는 이제 생기라는 것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응집되면서 멈추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과 유사한 자리들이 있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한남동 같은 경우도 전체 단지와 어떤 주거 지역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한남동도 굉장히 많이 다녀보고 내부적인 것도 많이 봤지만 어떤 곳은 좋고 어떤 곳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남동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한남동에서 발복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서 그쪽에 들어가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남동 또는 평창동 이런 어떤 특정 지역 전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풍수가 적용되는 사례가 다 다른가요? 일반적인 풍수의 논리도 있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대표나 CEO의 사주를 가지고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채우는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채우거나 과한 기운을 누르거나 설계시켜주는 방향이나 컬러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내부 자재를 활용할 때도 만약에 목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면 나무 인테리어를 많이 활용한다거나, 일반적인 풍수의 논리에 그리고 그 임직원이나 대표의 사주를 보고 보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나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컬러로 봤을 때 목화토금수라는 기운이, 목이라는 것은 청색, 녹색, 화라는 것은 빨강, 핑크, 토라는 것은 노란색, 오렌지 컬러, 그리고 금은 흰색, 수는 검정과 보라색이거든요. 이런 기운들이 자기 사주에서 내 사주를 중화시켜주는 시신이나 용신이라는 개념의 오행일 때는 그 컬러의 옷을 쓴다거나 아니면 메인 컬러를 그 컬러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강남 쪽에서는 압구정이나 청담동 이런 쪽은 수기가 강한 동네니까 그쪽 지역 중에서 찾는 것도 방법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에도 풍수가 있는지? 현대 풍수에서는 도로를 물로 보고 이제 건물을 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특정 단지 전체가 풍수가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동이냐 라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발코니를 비롯해서 주변 창으로 보이는 주변의 환경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변의 건물의 모서리라고 하는 격각살이 우리 집을 향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달려오는 도로충 같은 것이 있다거나, 맞은편 창 쪽에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입구가 바로 훤히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은 환경은 좋지 않은 거고요. 아파트에서 나갔을 때 확 막혀있는 옹벽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좋지 않은데, 특히 그것이 남쪽일 때는 거주자의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뜻하지 않고 차갑고 냉한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풍수지리를
갖고 있는 아파트는 좋다. 풍수적으로.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들어갔을 때 주출입구로부터 자동차로 들어가건 아니면 걸어서 들어가건 간에 그 대략적인 위치를 직관적으로 내가 찾아갈 수 있게 설계가 된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 이 단지의 중심을 알 수 없고 잘 찾기 어렵다거나 헤맬 수 있는 공간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니까 질서가 있고 위계가 잘 잡힌 단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층수 제한이 좀 폐지가 돼서 조금 큰 아파트가 좀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높게 됐어요. 몇 층이 제일 좋을까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 한 12층 아래 정도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직이라는 땅의 기후는 기후나 풍토나 토지를 고려했을 때 한 20m 정도까지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최대 높이가 한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8, 9, 10, 11, 12층 정도까지가 괜찮지 않나 싶고, 물론 이제 너무 높은 층에서 너무 낮은 층에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햇볕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어머님들께서 가장 풍수적으로 좋다고 해바라기라든지 아니면 뭐 올빼미를 둔다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풍수를 생각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특정 물건을 특정 위치에 두게 되면 금세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해진다거나 이렇게 단편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되게끔 가구와 소품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지금 시작해야 될 것은 부엉이나 뭐 뻐꾸기나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 공간 안에서 필요 없는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시면서 공간에 생기가 돌 수 있는 여력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풍수적으로 너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집안의 모든 것을 이제 풍수적으로 꾸미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그쪽으로 뭐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시간을 쓰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버리고 생기를 만들 수 있는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 컨설턴트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받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풍수라는 것은 단박에 내 인생의 모든 게 바뀌는 논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 접근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당장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